자, 또 우리 의원님께 꼭 여쭤봐야 될 부분은 네. 역시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의원님이 또 20대 국회에서 네.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관여하셔서 또 발의를 네. 하신 적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번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원 특별법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의원님께서 재직 시절 그 발의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좀 거의 비슷한가요? 어떻게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법 내용이 아직은 나온 게 아니라 기본 방침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건 법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들이 법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20대 국회의원 때 제가 마지막에 발의했던 법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대선을 겪으면서 이제 대선 때도 저희 당에서 네. 법안을 발의했는데 네. 그때 제가 제 법에 담지 못했던 네. 또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특별법에 담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번 특별법은 그전에는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이 발의한 한 명의 아이디어였다면 네. 이번에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네. 일기 신도시 5개 시장들을 네, 다 그렇죠. 같이 모으셔서 네. 그 시장님들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때는 지역에 뭐 권한을 위임하거나 하는 내용들까지 담지는 못했는데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기고 있어서 역시 제가 씨를 뿌렸더니 잘하고 네.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일단 법안이 좀 성안이 되고 네. 이제 이게 물꼬를 튀어간다면 저는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90년대 지어진 많은 지역의 그렇죠. 고층 아파트들이 다 이 법에서 추구하는 목적, 문제에 같이 당면한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일기 신도시가 먼저 시작하지만 네. 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결국 우리가 모든 네. 아파트들의 미래에 대한 일종의 이정표를 네. 제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사실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논란이라고 그럴까요? 뭐 설왕설래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그 용적률 500% 허용에 대해서는 신도시 내에서도 그 지역마다 형평성을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제가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있는 일산 지역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일산 이쪽에 또 예. 있으시니까 직접. 근데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모든 주민들이 용적률 500%를 바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500%가 뭐 닭장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500%를 올려주게 되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지역이 이용하고 있는 각종 교통시설, 네. 주거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또 동시에 마련하려면 500% 올려준 데서 개발 이익을 취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을 그만큼 공공이 기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주거의 수준은 과연 높아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임계점을 넘는다면 오히려 더 열악해질 수가 있어서 네. 모든 주민들이 500%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일기 신도시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용적률이 한 160에서 250% 정도 사이에 있는데 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용적률을 기존의 국토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300%만까지 줘서는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워낙 공공기반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이미 고충이고 그러면 새로 지었는데 도로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여기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데들이 있어요. 네. 저는 용적률 혜택은 물론 역세권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도 필요하지만 집이 낡았지만 도저히 자력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정부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용적률 500%라는 게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현행법 사에서는 주거 지역은 아닙니다. 네. 주거 지역에서 500%까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네.
결국은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준다는 건데 준주거 지역이 되면 이제 상업시설과 그렇죠. 오피스텔이 네. 들어옵니다. 네. 아주 평온한 주거지였던 지역이 네.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온다면 또 요즘같이 상가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지역에서 환영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네.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부가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네.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 보면 용적률보다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뭔가요? 예, 어떤?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싶은 이유 중에 사실은 90%는 용적률 때문보다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는 그 조항 때문에 조항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안전진단이 되게 모순적인 게 많아요. 아, 이번에 국토부가 많이 좀 그 문턱을 낮췄는데도 그런데도 무슨- 불구하고 일단 이제 구조안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정부가 바꾼 건 구조안전성 비중을 좀 줄이고 그렇죠. 주거환경을 조금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구조안전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 김부각 부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국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적정 성인 남자의 키가 얼마였을까요? 저희 때는 제가 아마 그 표준 사이즈인 것 같은데 네. 한 172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크셨을 것 같은데 그때 되게 크셨을 저는 170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렇구나. 근데 예. 요즘은 제가 물어보면 다 18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의 요즘- 기준과 요즘의 기준이 틀리죠. 그리고 그때는 아마 170이더라도 체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사람을 적정 예, 표준으로 맞습니다. 봤을 거예요. 예. 요즘 보면 키는 크지만 또 몸무게는 줄어야 되고 네, 좀 예, 슬림하더라고요. 근육은 있어야 예. 되고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안전진단 기준은 옛날에 있었던 그 기준의 잣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 과거의 아파트 예.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다 감점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격이 안 되는데 옛날 기준을 갖고 쓰니까 여전히 아직 쓸만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부실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기 신도시 지어질 때 갑자기 공사를 해서 바닷모래 퍼서 왜 공사했다는 얘기 많았죠. 특히 뭐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그런 그 얘기가 얘기를 많이 많았죠. 했죠. 예. 근데 정말 문제는 바닷모래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아파트들. 또 일부는 빨리 지으려고 욕실 같은 것만 PC 조립을 해서 갖다 끼워놓은 아파트들도 있어요. 예. 이런 데들이 세월이 지나고 이제 노후화되면서 급속하게 외형이 삐뚤어지고 외벽에 금이 가고 또 뭐 상하수도관이 녹슬고 이러는 문제는 뭐 이미 다 지나갔고요. 네. 근데 상하수도는 요즘 그 많이 교체를 합니다. 네. 도에서도 지원금을 줘서 네. 아무리 그걸 교체해도 뼈대, 네. 철근이 기울어지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구조보강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되는 단지들인데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가 안 되는 네.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 네. 결국 저는 이 부분은 좀 국토부가 현장에 와서 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울 뿐인 네. 규제인지 네. 그리고 이것이 시민들의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에 얼마나 그 방치를 더 조장하는 네. 그런 기준인지를 좀 눈으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아마 지금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상당 부분은 네. 이 안전진단 문제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 노력을 국토부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모순점이 많다라는 근데 이제 부분. 국토부는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재건축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알겠어요. 시급한 단지들이 있다는 거는 현장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알리고 싶습니다. 안전진단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지만 또 국토부가 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 든 게 사실은 우리 재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한 30년 이상을 두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맞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또 이거를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통기획 같이 패스트 트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언을 주신다면? 재건축은 크게 네. 계획 단계가 있고 그렇죠. 사업 단계가 있고 청산과 입주 단계가 있습니다. 네. 서울은 계획 단계가 이미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신통 통합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 때의 단계를 시기를 줄이는 거냐면 이 사업 단계예요. 사업 단계죠. 네, 인허가 단계의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네. 거죠. 네. 일기 신도시는 아직 여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계획 단계예요. 네. 예, 계획 그렇죠. 단계인데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돼 있고 정비 기본 계획 수립도 되어 있지 않고 또 여기 일기 신도시들은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이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맞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의 기준이 많이 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뭔가 패스트 트랙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 계획 단계를 좀 좁혀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업 시작은 뭐 이제 경과 연수가 몇 년이 됐느냐,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킵니다. 아까 역시 제가 안전진단을 안전진단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네. 겉 외형은 너무나 많이 낡았는데도 안전진단 통과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나갈 없는 수가 거죠. 없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게 핵심 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택지준공후 20년은 사실은 일반 재건축 주택에 대한 소유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제가 저도 이걸 왜 들었나, 이걸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통합 계획을 하려면 네. 준공연도가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시장에 이게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요. 네. 일단은 이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조금 현실화 시켜주는 거. 네. 예, 저는 완화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현실화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 모든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또 신도시 이 재정비 부분도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 하고 나면 조합도 동의도 얻어야 되죠. 네. 또 지금 사업 단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것들도 아직도 법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갈 길이 먼데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일기 신도시들은 지금 이 계획 단계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부분이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또 하나 우리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좀 걱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네. 그 합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서 평생 살고 싶다. 낡은 집이라도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동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또 실제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더라도 또 이 이주 부분이 대책이 또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사회적 갈등이 뭐 심화되거나 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서울의 재건축은 굉장히 많이 결이 다릅니다. 네, 첫째, 서울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집주인이 사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낮죠. 예. 전부 다 세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멸시를 시작하면 이 세입자들이 재건축 아파트만큼 값이 저렴한 주변의 집을 찾기가 어려워서 엄청난 전세난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수도권 신도시에 보면은요, 집주인의 거주 비율이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하면 서울로 이주할까요? 주변으로 되게 그렇죠. 가장- 서울로 가기는 네. 어렵습니다. 예, 그럼 주변으로 가는데 일산만 얘기해서 드리자면 네. 파주 운정에 네. 엄청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일산. 고양 삼성, 원흥, 덕양구 쪽에도 엄청나게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거기는 지금 사람을 못 채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서울과는 좀 다르게 이사갈 집이 많이 있는 도시들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서울과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 하나. 결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근데 뭐 다른 지역, 분당이나 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의 적용이 필요치 않은 지역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 좀 알 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인데 세입자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나도 여기 오래 살았는데 새 아파트로 지어지면 나도 여기 들어오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대통령 공약 관련된 입법에는 네. 여기 몇 년 이상 산 세입자에 대해서는 네. 일반 분양분에 네. 우선 청약권을 주자라는 네.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본인도 재건축 사업의 소유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고령의 소유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추가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기간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조합들 간의 협의와 또 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우선돼야 되겠고 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찬성 못하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령자에 한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 부담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 집을 팔고 나갈 때 갚는 거죠. 그런 대출. 네, 그런 대출 상품을 만든다면 저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건축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하면 아무래도 좀 집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추가 부담금을 내야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추가 부담금을 빌려서 내고 그 뭐 팔고 나가더라도 갚고 나서 나머지 차액은 자신의 노후 활동, 네. 노후 생활비로 쓸 수도 있는 그러다 보면 저는 고령자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령자들의 문제는 금융이 문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고령자분들이야 이제 대부분 퇴직하셔가지고 사실 뭐 연금으로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네, 자기 집안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죠. 예.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그 아이디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네.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결국은 이제 지금 5개 신도시마다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정비구역이라는 네. 부분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같은 신도시 내에서도 그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특별정비구역으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용적률, 네. 안전진단 면제인데요. 네. 특별정비구역으로 가려면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 수가 늘어납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가 동의율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네, 했는데 네. 조합원들 사이에 그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결코 사업 기간이 네.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와 같이 맞물려서 반대급부가 있게 되죠. 이제 아마 공공기여 그렇죠. 부분이죠. 공공기여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여가 들어오면 또 주민들 간에 통합된 단지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꼭 사탕만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 정도만 해결된다면 특별정비구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단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특별정비구역이 그렇게 네. 그 경쟁으로 해서 과열될 저는 그럴 부분은 것까지는 않아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뭐 역세권이라든가 뭐 이래야지만 용적률을 주는 거지 일반 주거단지에서는 뭐 통합만 한다고 네. 용적률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심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지 무조건 준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예, 좀 저는 지켜봐도 될 것 예, 같고요. 예. 예. 오늘 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뭐 많은 분들한테서 공감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 채널에 그 네. 첫 방송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좋은 고견 방송에서 잘 반영돼서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